대학에서만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지성인의 교양을 쌓을 수 있어요. 신 교수의 강의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밖에서 듣는 대학 수업, 신 교수의 강의 노트. 자, 그럼 강의 실문을 열어볼까요? 신 교수의 강의 노트. 오늘은 빛으로 그린 제7의 예술,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다들 좋아하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문화 컨텐츠죠. 그리고 영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출생의 비밀이라고 일단 제목을 지었고요. 19세기의 어느 추운 겨울밤, 파리의 한 카페 지하에서 빛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를 말하는 거죠. 자, 영화는 우리가 그 탄생을 지켜본 최초의 예술입니다. 한동안은 거의 유일한 예술이라고 했는데요.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다른 예술의 형태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기는 했죠. 비디오 아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뉴미디어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아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이 큰 그릇으로 보면 하나의 영상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상예술의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영화인데, 영화는 우리가 시작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예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출생신고서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일은 공식적으로는 1895년 12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출생한 곳은 파리의 카퓨신 4번가 살롱 르 그랑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지하에 있는 인디언 살롱, 인디언 카페라는 곳에서 최초로 르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홍보 문구를 보면요, 시네마토그라프 이렇게 써 있고요. 르미에르 형제가 제작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입장료는 1프랑입니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의 물가로 봤을 때 이 극장의 입장료는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극장의 입장료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라는 것은 가격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흥행을 일으켰던 그런 그 속성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당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화가가 그렸던 당시 상영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 인디안 카페에서 상영을 할 당시에 간단한 소개와 소위 말해서 이 프로그램, 당시 영화는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영화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짧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편을 동시 상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제목의 것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보신 그 포스터에 등장했던 바로 그 영상, 바로 그 장면, 그게 바로 이 정원사라는 작품이고요. 뭐 물뿌리개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1895년 작품인데요. 잠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뭐 당연히 다 무성 영화였겠죠. 그리고 훗날 이제 어트랙션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는 자, 지금 뒤에 이제 밟고 있죠. 밟고 있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이제 보고 있을 때 저렇게 물벼락을 맞게 하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뭐 별거 아닌 동영상일 수 있지만 당시에 많은 폭소를 자아냈던 그런 나름 히트작입니다. 거의 뭐 글쎄요, 뭐 플롯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한 컷짜리 플롯 뭐 그 정도에 해당을 하겠죠. 자, 정원사라는 작품이었고요. 다음 작품 한번 볼 텐데요. 자, 보통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나 영화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르미에르 형제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열차 도착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서히 열차가 도착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기차가 달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치일까봐 극장 밖으로 뭐 도망을 가고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우리가 맨 앞에서 처음 영화가 상영된 날짜는 1895년 12월 28일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열차 도착의 작품 연도를 보면 18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은 사실은 공식적인 영화 최초 상영일에 상영되지가 않았던 거죠. 루미에르 형제의 대표작 시오타역에 도착하는 기차는 이 세계 최초 공식적인 영화 상영식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정확히 우리가 영화의 시작한 날짜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영화의 시작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 또 이른바 영화의 아버지라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르미에르 형제가 영화의 아버지가 맞는 걸까? 등등 해서 비록 100여 년이 좀 지난 짧은 영화의 역사지만 다시 한번 그 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자, 이 작품 한번 볼까요?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작품 연도는 그렇죠. 1895년, 그러니까 최초로 영화를 상영했던 바로 그 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르그랑 카페에서 보여줬을 때보다 무려 9개월 전에 앞서서 상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퇴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고요. 이 공장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르미에르 형제의 공장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대략 요런 정도의 짧은 영상 클립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에 상영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식적인 상영 날짜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리미에르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시사회였다. 일종의 기술 시사회 같은 그런 리허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내가 사실은 호적이 좀 늦게 등록이 됐다. 뭐 어떤 경우에는 햇수가 한 해 전인데 몇 달 차이로 해가 바뀌고 나중에 집에서 호적을 등록을 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나이 따질 때 이런 얘기들 종종 듣곤 하는데요. 자, 그럼 르미에르 형제는 왜 이렇게 날짜를 12월, 그러니까 그해 말로 옮기길 바랬을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12월 달 상영이 보다 더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며 사회 주요 인사들한테 그날이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앞에서 조용하게 조촐하게 보여줬던 그런 날짜보다는 이 12월 달의 상영을 멋진 영화의 탄생일로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질문이 계속 쏟아지겠죠. 그러면 당신들이 유일한 영화의 아버지들인 거는 맞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호적상, 마찬가지로 호적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일단 르미에르 형제가 영화의 아버지로 돼 있는 것은 맞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은 과연 뭘까요? 그렇죠. 다른 모든 기술적인 발명이 그렇듯이 사실 이 영화의 탄생도 그 초기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촌각을 다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서 뛰어난 어떤 성취를 한 사람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은 비운의 천재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류미에르의 영화 그 빛에 가려져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사람들 또 그들의 경쟁자들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